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의 리더십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기차가 상가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입주민이 무심코 버린 담배 공초가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식량과 식수 등 모든 것이 부족해 가자지구 주민들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역 장비를 가동할 연료가 없어 구호품이 들어와도 쳐다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초 몰려왔던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다시 늦가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을 당부하고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주영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내 특별법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 문턱에 걸려 있었지만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인 지금이 적기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오는 22일과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거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로 건설된 일산과 분당 주민들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서 주거 불편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1기 신도시 성남시 분당입니다. 계획도시답게 도로는 반듯하지만 아파트들은 3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는 심각해 재건축할 수 있는 노후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30년 이상 돼서 배관이 노후화되니까 녹물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도 있고 이제 한 9시 10시만 돼도 들어올 때 어디 주차를 해야 될까 걱정스러운 면도 생기니까. 윤 대통령이 이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당부하자 드디어 속도가 나는 것 아니냐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77%의 동의율을 확보를 한 상태로 주민들의 열의가 뜨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곳 분당뿐 아니라 일산과 산분, 평촌 등 5곳입니다. 평균 용적률은 200% 정도인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입니다. 1기 신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 20년 넘은 택지는 노후 계획도시로 규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기 신도시 5곳 외에 서울 상계 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 밝힌 바가 있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코스피 지수는 순식간에 역대 최대인 134포인트 오르며 단숨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을 막았던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환호했습니다. 공매도 폐해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공정한 환경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 중 평균적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는 그런. 그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급등세는 가라앉았지만 내년 상반기로 못 바뀌었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금융위, 금감원은 이달 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을 똑같이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 비율도 똑같이 맞출지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입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들과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APEC은 미국과 중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최대 협의 기구로 윤 대통령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이 한데 모인다며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APEC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지난해 발리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인데 북핵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사정찰 위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북러 안보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한전등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들을 동원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가짜 농업인으로 위장해 특혜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로 상향한 뒤 2021년 다시 30.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는 실현 가능 목표치를 최대 24.6%로 검토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밀려 30%대로 상향한 뒤 이행 방안을 나중에 찾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짧은 기간 계획 없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는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농업인 소형 태양광 사업 우대 정책인 한국형 FIT에는 가짜 농업인이 수두룩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2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15명이 등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격 상실 후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는 승용차가 술집으로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에서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도형 기자가 전합니다. 술집 외벽이 처참하게 부서졌고 깨진 술병과 잔해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진입하던 전기 승용차가 지하 1층의 한 술집으로 돌진했습니다. 대리기사분이 급발진을 주장하셨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히 모르고요. 음주 측정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와 가게 종업원 등 4명이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욱한 검은 연기 사이로 연신 물대포를 쏘아 올립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모델하우스 입구 1층에서 난 불이 2층 외벽을 타고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건물 내부로 다급히 진입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수영동의 한 오피스텔 3층에서 입주민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불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초저녁부터 만취 상태로 운전재를 담은 이 30대 남성이 다른 차량에 충돌한 뒤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행인 1명이 다쳤는데 당시 편의점이 손님이 없어서 망정이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승용차 한 대가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외부에 있던 냉장고는 크게 부서지고 음료수 병들이 쏟아지자 서서히 차를 후진합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차를 한 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돌진을 하면서 저희 건물에 이제 박은 상태, 충돌이 된 상태였죠. 지난 13일 저녁 7시쯤 서울 성수동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3시간 뒤 반포에서도 40대 남성이 30km 가까이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딴 음주운전에 경찰은 첫 음주운전 범죄에도 피해가 크면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8년 전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앞서 이 원장은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 고령 환자 2명을 치료하던 중 약물을 이용해 고의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환자 살해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처럼 경찰이 단순 의료사고로 보지 않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지난달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도 원장과 관련된 일은 개인이 처리할 일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호출앱으로 부른 택시가 자신이 서 있는 곳보다 30m가량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며 20대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요. 손가방에는 다른 흉기도 있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 중랑구의 한 거리. 주춤거리던 택시가 멈춰서고 뒷좌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운전석으로 향합니다. 이어 가방에서 20cm 길이의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휘두르자 놀란 일행들이 말립니다. 경찰이 오기 직전 이 남성은 흉기를 도로 가방에 넣었지만 곧바로 들통났습니다. 택시 가방, 그거를 경찰이 내가 그때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하다가 딱 했는데 사실 그냥 칼날 아니고 나무 손잡이가 들어있는 이게 딱 나온 거야. 남성은 이곳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자신이 부른 택시가 서 있는 것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가방에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신종 범행 도구인 너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남성을 운전자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칼 때문에 최근 경찰 강력팀까지 출동해 한바탕 아파트 곳곳을 수색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길래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오인 신고한 거였는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선 장난감 칼로 묘기를 부리거나 흉기 난동을 흉내내는 놀이까지 인기를 끌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력팀까지 동원해 1시간가량 아파트를 수색해 해당 학생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장난감 칼이었습니다. 실제 흉기처럼 보여 오인 신고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장난감 칼은 문구점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게 돌리는 게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파였을 건데 선생님이 이제 압수하니까 얘들이 안 사죠. 제가 비슷한 장난감 칼을 준비해봤는데요. 뾰족한 부분으로 찌르면 종이가 뚫릴 정도라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크게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난감 칼로 묘기를 부리는 SNS 영상을 통해 찌르거나 베는 흉내를 내는 칼부림 모방놀이도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위험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물건이라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흉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다 보니 곳곳에서 대책 마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넉 달 가까이 수사해온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학부모 갑질 등의 정황이 없었다는 건데 유족 측은 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8일 서희초등학교에서 20대 여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와 함께 교권 회복 운동이 시작됐고 사망 경위를 놓고 학부모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교사가 한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다른 학생이 다치는 이른바 연필 사건을 처리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119일간 조사했지만 학부모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야간에 문자 한 통을 보낸 건 확인했지만 수차례 연락을 취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에서도 업무적 스트레스의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와 상관없이 갑질 피해를 본 고인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인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상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을 통해서 수험표를 받고 선택 과목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정지 문제,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합니다. 사측의 대규모 인력 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는 20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와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 당내 중진들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를 들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던 인유한 위원장은 기다리면 100% 움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김기현 대표는 당 리더십을 흔들지 말라며 직접적인 표현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12월까지 기다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물러서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위 조기 해산설엔 선을 그었지만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이거 우리 들러리 혁신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분명히 있었고 초창기에.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면 권고를 거부한 당사자들에게 책임 논의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후의 압박 카드를 꺼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혁신 대상인 김기현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가운데 혁신위는 이번 주 민생에 중점을 둔 4.5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탄핵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민주당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의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앞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 관련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며 누가 봐도 방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수사 등 상황에 따라 추가 탄핵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했다 번복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입장문까지 준비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냐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사들에 이어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중대함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검사 탄핵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위헌 정당 심판 카드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검찰총장 탄핵 번복 소동과 관련해 민주당이 근거로 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이미 박탈된 상황입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수사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검사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한 장관 비난 릴레이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고. 한 장관에 대한 비난은 비단 송 전 대표뿐 아닙니다.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의원은 금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앞서 민영배 의원도 한 장관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품위를 잃어버린 거친 막말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누가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켰는지 직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홍콩 영화 영웅본색 2가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됩니다. 홍콩 영화가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판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제작에 착수했다고요. 연출은 무녀도로 호평을 받은 안재훈 감독이 맡았고 2025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우삼 감독, 주윤발, 장국영 주연의 영웅본색 2는 범죄 조직의 어두운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바바리 코트를 입은 주윤발의 모습은 여전히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는데 과연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떻게 재탄생될지 기대됩니다. 최근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 빈대가 출몰해 살충제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홍콩에서도 빈대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군제 쇼핑 축제를 맞은 지난 11일과 12일 해충 방제와 빈대 살충제 판매가 172배나 급증했고 이번 달 해충 방제 회사의 출장 요청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고온다습한 홍콩은 오래전부터 빈대 서식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는데요. 최근 SNS에 빈대 관련 게시물이 퍼지며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빈대 유행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조인성 씨가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기부 선행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조인성 씨가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굿피플 예술인상의 상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한 건데요. 탄자니아 중부에 위치한 신기다 지역의 학교 학생들 학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과거 조인성 씨가 기부한 후원금 5억 원으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현재는 총 46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엔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과 나무 묘목을 심기도 했다는 조인성 씨. 돈에 독을 빼면 복이 돌아온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입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유엔은 연료가 떨어져서 구호품이 들어와도 하역 장비를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병원 마당에 이불에 덮인 시신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부패한 시신에서 악취가 풍기며 결국 200구 가까운 시신이 단체로 매장됐습니다. The situation is horrible, and they started digging in within the hospital to bury the bodies on their own responsibilities. 살아남은 주민들도 한계에 몰렸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고 마지막으로 가동 중인 밀가루 공장도 연료가 동나기 직전입니다. 라파 국경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10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가자 지구로 들어갔지만 유엔은 추가 연료 반입이 없으면 하역 장비와 운송 차량을 가동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The distribution of aid entering through Rafah crossing are expected to halt within the next 48 hours following the total depletion of its fuel reserves. 설상가상으로 큰 비까지 내리며 질병 우려도 커졌습니다. من هنا تنزل مطر من هذه الشقة يعني شايف الفراش والأواعي كلهم مطر وين نروح يعني إحنا وين ورمل زي ما أنت شايف. 이런 가운데 하마스 정부의 주요 시설을 차례로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지상구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보호 대상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 즉 공급망 등을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s I told you,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but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군소통 채널 복원이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 기준이라며 그 같은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도 샌프란시스코에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중국 사업을 다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근원 물가지수도 4.0%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2.5% 하락했고 중고차와 통신, 항공료도 하락해 물가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다고 미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의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개장부터 급등하며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 인근에서는 이처럼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 지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 영향력 있는 중국에 확전 방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관련 정보를 줄줄 읊을 정도로 향유골의 사랑이 대단했던 우영우 변호사가 반색할 소식입니다. 지구 반대편 카리브 해발 뉴스인데요. 고래와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해봅니다. 무리지어 낮잠을 즐기는 향유고래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보호지역이 조성됩니다. 세계 최초로 카리브해 도미니카 섬에 향유고래 보호구역이 지정되는데요. 멸종위기종 향유고래를 지키기 위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500여 마리의 향유고래가 머무는 섬 주변 약 800제곱킬로미터가 그 대상인데요.
고래들이 배에 부딪히고 어구에 얽히는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항로를 조성하고 따로 경찰과 담당관을 둬 고래 관광 규정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한 이번 결정, 우리는 고래와 좀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한때 마이클 잭슨의 라이벌로도 유명했던 팝스타 프린스. 2007년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이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오랜 시간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고인이 된 그의 애장품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천재 음악가 프린스. 지난 2016년 유명을 달리한 그의 독특한 컬렉션 일부가 온라인 경매에 나왔습니다. 프린스의 최고 히트곡 퍼플레인 발매 40주년을 맞아 팬들이 준비한 행사 중 하나인데요. 그 퍼플레인을 1985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열창할 때 입었던 흰색 주름 셔츠,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던 언더 더 체리문에서 입었던 의상 등과 함께 그가 쓰던 신발, 기타와 사진, 비디오 등 프린스 팬들이 군침을 흘릴 애장품이 가득합니다. 이 경매 입찰은 오늘 16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네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인간이 이룩한 오랜 역사까지 예외 없이 위협하고 있는데요. 대서양과 인접한 드넓은 태주강, 해수면 상승으로 강변에 있는 랜드마크들이 별안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변에 우뚝 선 웅장한 모습의 성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리스본의 랜드마크인 벨랭탑입니다. 포르투갈 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모습도 보이죠. 포르투갈 최고의 랜드마크 두 곳이 기후변화 앞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건축물 모두 드넓은 태주강변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미래 세대를 위해 행동이 필요한 시점. 다행히 운영당국이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두 문화재에 대한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돼 2015년 8월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특히 카드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아 고금리 장기 화해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익과 토플, 탭스 등 외국어 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었는데요. 수험생들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시험을 치러야 해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인정기한은 5년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에 15개 국가전문 자격시험에서도 최대 5년 동안 어학시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집을 한 채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을 한 채 이상 산 사람은 91만 7천 명, 두 채는 3만 2천 명, 세 채 이상은 1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소유 주택수가 감소한 개인은 65만 2천 명으로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5로 작년 1.085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 우스갯소리로 집 냉장고에 딸기나 사과가 있으면 우리 집은 부자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 도매가는 50%, 소매 가격은 2배 가까이 껑충 뛰며 500g짜리 한 팩을 잡기가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걸 사 먹자니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소식은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탐스러운 붉은빛의 제철 겨울 딸기가 과일 매대 한편에 진열돼 있습니다. 500g 한 팩 가격은 17,000원. 때깔이 좋은 상등품은 750g에 4만 원 가까이 합니다.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뛴 가격에 소비자들은 선뜻 집어들기 부담스럽습니다. 비싸 좀 많이 그 정도 못 먹어요 지금. 저희는 못 먹고 좀 지나면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반값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먹어야죠. 딸기 상등급 2kg 한 상자의 평균 도매 가격은 6만 5천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올랐습니다. 출하 초기라 물량이 달린 탓도 있지만
올해 출하량 자체가 6.1%나 줄어든 탓입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재배 면적 자체가 줄었고 여름철 기상 여건 악화로 모종을 심는 시기도 늦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겨울 과일을 먹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격 출하가 시작된 겨울 사과, 부사의 소매 가격은 10개당 2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정도 뛰었고 귤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이제는 제철 과일조차도 먹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미상과 아카데미상을 받을 우리의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5년 동안 5편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상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내년부터 5년간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하고 전폭 지원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방송계 최고권 이상인 에미상을 받은 넷플릭스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갖다 보니 국내 제작사는 손해를 떠안지는 않지만 대신 흥행 수익을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작사가 글로벌 OTT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고 맞서려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년부터 5년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설해 우리 킬러 콘텐츠를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5년 동안 에미상과 아카데미상을 받을 작품 5편을 만들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40조 원의 수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10편 투자해서 한 편 성공하기가 어려울 텐데 실패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일단 저희들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영상 산업 전반적으로 활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사의 지식 재산인 IP를 지키기 위해 IP 확보가 조건인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 극장가를 살리기 위해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갈 때까지의 기간인 홀드백 준수를 지원하고 토종 OTT들의 고사를 막고자 국민의 OTT 구독료 소득 공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리즈물 더 글로리 등이 불법 유통된 사이트도 정부가 집중 단속 중인 가운데 코로나 이후 미개봉작이 늘어나며 침체된 우리 영상 산업이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재도약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제주도가 한국정책방송원이 관리하는 대한뉴스 중 제주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해설 자료 9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정홍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뉴스를 제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인 기자입니다. 바위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비행기 한 대. 자세히 보니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자 조종사 2명이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중국 민간 항공기가 시험 비행을 구실로 탈출해 우도에 불시착한 겁니다. 커다란 배낭을 맨 사람들이 제주에 도착합니다. 조사 도구를 들고 제주 곳곳을 다니며 동식물을 채집하고 무언가 꼼꼼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각계의 여러 권위자들로 구성된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 일행 95명이 지난 7월 25일 제주도 선지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가 한국정책방송원에서 관리하는 대한뉴스 가운데 제주와 관련한 사건의 해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시선으로 제작된 뉴스를 과거 보도된 신문기사와 논문 등을 분석해 해당 사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뉴스에서 다뤄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를 담아 제주의 관점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주 역사에 관한 아주 희소성이 높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보도 이면에, 뉴스 이면에 그 숨은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콘텐츠화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와 관련된 대한뉴스는 100여 편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앞으로 매달 한 편씩 제주와 관련된 영상과 이에 대한 해설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큰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공기가 차가운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12도,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2.7도, 대전은 2.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